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여당 내부에서는 비대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힘 지역위원회는 어렵게 다져온 지지 기반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돼 20%대로 주저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공직자 인사 문제와 경찰 장악 의혹, 문자 파동에 이어 최근에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문제와 관저 공사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집권 초반부터 끝없는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평가도 냉혹합니다. 대통령실을 하는 데는 전부 검사들 파이고 토탈 점수나 10점, 20점이라 점수 줄 수가 없어. 그것도 최고 많이 준다고 주는 점수다 말. 이를 반영하듯 윤 대통령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은 취임 직후보다 크게 하락했고 일부 조사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한 자릿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호남에서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10% 중후반대로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당내 파열음이 지역 당협위원회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호응을 이끌어온 이준석 대표가 당권에서 완전히 밀려날 경우 지금까지 다져온 지지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20대, 30대 청년분들은 과거의 어떤 지역주의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석 대표 체제 하에서 많은 청년들이 당원으로도 가입도 하고 저희 당 지지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다음 당대표 체제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호남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국정 난맥과 당의 내용 속에서 갈수록 싸늘해지는 지역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해상에 내려진 고수온 경보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우럭과 전복 등 5,163만여 마리를 양식하고 있는 가망만과 여자만어가 300여 곳 인근 해역에는 지난달 8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어가 80곳에 액화산소통을 지원하는 한편 황토 19,000여 톤을 확보하는 등 적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 제품의 해상 운송을 위한 선박의 항내 대기 시간, 여수항이 전국 항만 가운데 가장 깁니다. 이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대형 탱크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연내 본격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산단 내 석유화학 부두 자반 시설과 바로 인접해 5,000과 3,000 세제곱미터 용량의 대형 탱크 5기가 각각 시설돼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페놀과 아세톤 등 석유화학 제품을 저장해 빠른 해상 운송을 돕는 시설입니다. 지난 2019년 270억 원의 비용이 투입돼 시작된 이 시설은 현재 91%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탱크는 다 됐고요. 로딩함 공장에서 이제 하역을 하기 위해서는 로딩함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배관 타인 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한 3개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작업. 현재 여수 광양항의 채선율, 즉 선박의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한 부두자반 대기 소요 시간 비율은 부산항 등 국내 타 항만과 비교해 최대 40배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 탱크가 연내 본격 운영을 시작하면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빠른 해상 운송을 돕고 부두 운영의 안정성 제고, 하주사의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주요 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품의 입출고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탱크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부두에 지금 채선율이 있는데 그거 해소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석유화학 저장 시설로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민간 주도 사업이어서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당초 6개월로 예정돼 있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기간이 20여일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의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순천 시내 동천변 등의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박람회 개막일을 4월 초로 20일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위는 이에 대해 정원박람회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는 물론 전라남도, 산림청 등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박람회 개막 일정은 주최 측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조만간 이 같은 결정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더운 날씨에 차량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불이 붙으면 큰 불로 번질 수 있어서 차량용 소화기로 빠르게 진압하는 게 중요한데요. 7인승 차량에 이어 5인승까지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중동의 한 도로. 소방관들이 불이 난 차량에 소화액을 뿌립니다. 도로에 선을 칠하던 작업용 트럭이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지난 3개월간 광양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만 모두 6건. 더운 여름 엔진과 타이어 열기가 식지 않거나 차 안에 둔 라이터 등이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되는 겁니다. 늘 소화기를 두고 빨리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만 비치한 차량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설치하실 필요는 하거나 약간 이런 건 못 느끼셨어요 혹시?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잘 몰라서. 7인승 이상 승용차부터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고 지난해 말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으로 5인승도 의무화됐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비치 여부를 확인하지만 과태료 등 제재사항이 아니라서 설치가 지지부진한 겁니다. 이게 자동차 검사상의 부적합 사항은 아니어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그냥 권고하는 걸로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마저도 5인승의 경우 2024년 12월 말까지 단속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치와 점검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본체 윗부분에 자동차 겸용이란 문구가 쓰여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자발적으로 자기 차에는 소화기 한 대쯤 갖추고 다니는 것을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작은 소화기 한 대. 홍보뿐 아니라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 지역 학생 급식비가 한 끼당 평균 1,378원 인상돼 2학기부터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급식비 예산을 234억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1인당 급식비는 초등학교 2,095원, 중학교 2,445원, 고등학교 2,595원인 가운데 추경 예산을 더하면 평균 4,559원으로 올라 전국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된 성황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최근 해당 사업을 추진했던 정현복 전 광양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체육관 건립 사업비가 기존보다 30% 넘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행정안전부의 투자 재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감사원은 지난달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도의 한 방파제 조성 공사 현장에 설계 규격에 맞지 않은 돌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방파제 부실 공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진도 초평항.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방파제 2개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25cm에서 32cm의 돌을 투입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돌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부실 공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큰 태풍이나 이래 왔을 때 이 무리한 소실, 어마어마한 소실이 발생되고 국민의 혈세가 또 투입되고 지금까지 방파제 공사에 투입된 돌은 27,000톤.
이 가운데 규격에 맞지 않은 돌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일부 작은 돌이 들어가긴 했지만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받는 과정에서 일부 규격이 좀 작은 것들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승인받으면 계속 기반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초평항 조성공사 설계에는 돌의 규격 허용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약간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규격이 안 들어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갈비뇨를 통해서. 초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목포해수청은 설계 규격에 맞지 않은 돌들을 현장에서 모두 반출하도록 시공사에 요구하고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지방선거 약속 대상 선거 공보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평가위원들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선거 공보 등에 대해 목표의 구체성과 우선순위의 명확성 등 5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김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8개 분야 63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촌 인력으로 투입할 외국인 계절 노동자 배정 인원을 18개 시군 1,763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는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일주일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전남은 전국 배정 인원의 10.3%를 차지했습니다. 인력을 배정받은 시군은 가을철 농번기 등 농가의 수요 시기에 맞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